우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요. 자꾸 뭐 재정으로 뭘 해주겠다. 저는 아닙니다. 재정은 기반 시설, 즉 도로라든지 뭐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우리 주민들을 위한 체육센터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센터, 복지시설 이런 거를 국비 지원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엉뚱한 답을 안 하고 빙빙 돌리시는데 저는 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통합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내에서 종상향이 가능해짐으로써 용적률, 건폐율, 고도 한꺼번에 자동으로 풀립니다. 거기에다가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뭐 쉽게 말해서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그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용적률이 법적으로는 500% 또는 7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양산 때문에 그렇게는 못 가고요. 대신에 통합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계양산에 가까운 쪽에다가는 저층 시설 또는 지하 시설을 주로 집어넣고 낮은 쪽에는 용적률과 층고를 올려서 분양할 수 있는 그 지분을 넓힘으로써 사업성도 높이고 또 여기에 있는 세입자들, 영세 상인들 또 나이 들어서 어디 이사 가기도 힘든 고령자들을 위한 우리 복지 부분도 충분히 할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자. 그리고 그 공문을 저희가 우리 극동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인우, 뭐 사무 이런 그 칠성 이런 7개의 아파트, 그다음 병방 지역, 그다음 우리 서운 중공업 지역 주민들, 현대 작전 아파트 이 주민들에게 이걸 제시를 했더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 협의체를 만들어서 현재 활발하게 소통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이미 많은 곳은 3차례씩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우리 계양을은 본격적인 시대가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남은 시간에 서부 간선수로 사계절 맑은 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사와. 네. 그다음 우리 요양원에 그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많은데요. 수가 올려서 이분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의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의 1분짜리 2개 질문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첫 질문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님 공약을 저희가 한번 봤더니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역세권 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용적률 얘기 많이 하셨어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얼마 더 추가로 허용되는지 아십니까? 주도권 넘겨주시는 겁니까? 질문하신 겁니까? 그건 좀 이따가 더 물어볼게요. 30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몇 프로 되냐? 20%입니다. 20%밖에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용적률을 늘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하여튼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하나 듣고 싶고요. 저는 끊임없이 보면 이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겠다. 주민들한테 정부가 직접 돈 대주는 경우, 돈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 말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한번 그 얘기도 한번 해봐 주시죠. 2가지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1분 30초 답변하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비 촉진지구 자체로는 용적률이 뭐 몇 %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것은 전체 지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안에 역세권이 있게 되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토교통부 공문 답변 2번에 주민들이 물어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으로 지정하게 되면 500%, 700%까지 갈 수 있는데 계산역, 임학역은 계양산 기슭까지 전부 역세권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양산 기슭 쪽에는 저층 지하, 그다음 역 쪽 가까운 곳과 그 밑에는 보다 고층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이 입지에 이런 면적의 땅을 개발하라 그런다면 과연 지금처럼 개발해 놓겠습니까? 방치해 놓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다른 어떤 지역, 청라 지역 못지않은 새로운 미니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방법을 국토교통부와의 공식 질의 회신, 주민들과의 간담회,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 토론을 통해서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뭐 정부가 주느냐 그러는데 맞습니다. 사업성을 확보해가지고 네. 주민들이 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오히려 주민들이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대신 도로는 모두가 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재정 투입 답변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고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해서 하겠다가 공약이었고요. 역세권 얘기는 지금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제가 공약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게 재정비 촉진 지구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법에 따라서 하는 게 이제 용적률 확보나 이런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재정 얘기로 자꾸 돌아가서 뭐 아쉽긴 합니다만 후보님은 주로 국민들한테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신혼부부나 이런 지원 또 나경원 후보가 1억 출산하면 1억 1,700만 원 지원하겠다 했더니 그때 그걸 비판하셨거든요. 네. 대선 경선 때.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재정 지원을 막 유난히 강조하세요. 이거 저는 약간 모순적인 태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하시죠. 질문 넘겨주신 거죠? 1분 30초 답변 듣겠습니다. 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역세권은 별개의 제도고 중복 적용된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금을 주는 거 또는 제도를 주는 거 여러 가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줘야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인프라, 두 번째는 교육, 그다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말 자기 자력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이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것들이 어떤 재원으로 어떠한 성과가 나오고 그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우리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효과로 나오는지에 대한 것 없이 선거 때만 되면 뭐 툭하면 25만 원, 툭하면 뭐 100만 원 이렇게 뿌리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을 위한 토론을 하는 것이지 저도 요령만 된다면 현금 지급도 많이 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경제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고 가장 형평성 있게 쓰고 그 돈이 투여된 결과 우리 사회의 생산성이 올라감으로써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되는 그러한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재정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